거기 대칭 차집합부터 할 텐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거의 100%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칭 차집합 제가 설명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설명을 해요. 여기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좀 편하고 성질이나 이런 거 다룰 때도 조금 더 편하고.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먼저 연산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하고 합한 거. 그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는 상태인데 A 차집합 B가 여기 그 다음 B 차집합 A가 여기. 예. 그래서 이게 대칭 차집합인데 제가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시켜요. 얘 색칠하고 얘 색칠해서 그냥 겹치는 거 빼라고 시켜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연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를 색칠하고 얘를 색칠해서 그냥 겹치는 거 빼면 돼요. 이게 뭐 어떤 집합들의 연산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산을 보시면 이 방법 말고 그림만 놓고 보면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하고도 똑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A와 B를 더해서 A 교집합 B를 2개 뺀 거하고도 똑같아요. 요 2개는 원소의 개수 요거 다룰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는 요게 많이 쓰이고. 그죠? 예, 요거는 뭐 연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이는 편인 거고. 예. 그래서 이 2가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요거 하나만 딱 가르쳐 주고 얘 색칠하고 얘 색칠해서 겹치는 거 뺀다고 해주고 요 3개를 그리라고 시키면 돼요. 애들한테는. 이렇게. 요거 한번 그려보라고 시키면 푸는 애들이 있어요. 빠릿빠릿하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칭 차집합에 이제 성질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성질을 좀 보시면 첫 번째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아요. 즉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뭐 A 색칠하고 B 색칠해서 겹치는 거 빼나 B 색칠하고 A 색칠해서 겹치는 거 빼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A 연산 B 연산 C가 있을 때 요렇게 계산을 하나 아니면 요렇게 계산을 하나 똑같아요. 즉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것도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 이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자, 요거 얘도 짝수개냐 아니면 홀수개냐 요거에 따라 이제 계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냥 A라고 할게요. A가 짝수개 있을 때 그러면 요거 먼저 잠깐 보시면 A 연산 A A를 색칠하고 A를 색칠해서 겹치는 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에요. 요 부분이. 그 다음이 A를 색칠하고 아무것도 색칠을 안 해요. 그럼 그냥 A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A가 남아요. 요거를 신성고에서 시험 문제를 냈더라고요. 뭘 냈냐면 A 연산 B가 있는데 요게 A가 되게 전체 집합 주어지고 A가 주어졌어요. 예. 근데 애들이 이거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원소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이게 문제였어요. 의외로. 예. 근데 이게 쉽게 이제 풀리긴 하는 문제이긴 한데 신성고다 보니까 조금 꽈가지고 좀 복잡하게 냈던 문제이긴 한데 애들한테 이제 설명했던 게 얘가 무조건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대칭 차집합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A랑 연산을 해서 자기 자신을 나오게끔 하는 거. 뭐 연배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항등원과 역원을 배우셨잖아요. 예. 그죠? 예, 기억나시죠? 대칭 차집합에 항등원일 수밖에 없어요. 공집합이.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항등원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얘가 대칭 차집합의 역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집합을 나오게 하는 거는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연산이 쉽게 풀리는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이게 거의 출제는 안 되는데 한번 놨다면 좀 어렵게 나오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상위권은 같이 설명을 하는 편인데 하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문제 뭐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요거 A가 짝수개가 있으면 이게 공집합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 나온 공집합과 A를 또 다시 해도 이게 공집 두 개씩 묶어버리면 공집합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공집합하고 공집합 연산은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요 A가 짝수개에 있다라고 하면 얘가 공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고 홀수개에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A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A와 B를 대칭차집합을 하면 요놈들의 여집합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림 자체가. 예, 응용 문제도 많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얘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는 꼭 외우라고 시키는 것 중에 하나고 요거는 증명도 애들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얘를 보시면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차집합은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니까 이걸로 변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걸로 변하고요. 교집합은 교환 성립하니까 이거 바꿔도 돼요. 그래서 B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B 차집합 A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B 차집합 A 그 다음 얘도 같은 원리로 A 차집합 B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놈은 결론적으로는 A 대칭 차집합 B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거기 프린트 보시면 어디냐면 네, 22페이지에 20번 뭐 이거는 많이 푸셨을 거예요. 네, 많이 푸셨을 건데 애들한테 요걸 이제 한번 풀리게 시키긴 해요. 예. 그럼 과간인 애들 정말 많아요. 이거 의외로. 원서 쓰는 애서부터 벤다이온 그래가지고 원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애서부터 뭐 굉장히 많죠. 근데 걔가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인데 그 연산기호 자체가 어차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요거예요. 네, 똑같은 거니까 그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풀 때는 그냥 여집합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대칭 차집합 가지고 풀면 돼요. 그 연산의 정의된 연산이 대칭 차집합인 것만 주어지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인 것만 주어지면 대칭 차집합 가지고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 A 연산 B가 요 놈 있잖아요. 여기 주어진 거 보시면 요 놈. 요 놈이 여기다가 요거죠, 요거. 요건가요? 요거네요. 그죠? 예. 요 놈에다가 여집합 씌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이거의 정의가. 그죠? 예.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취한 게 요 놈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억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칭 차집합을 물어봐요. 요거의 요 놈과 요 놈의 대칭 차집합.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합한 거에서 교집합만 쏙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럼 얘랑 합한 거에서 교집합이 2니까 2만 쏙 빼요. 그럼 2하고 3이 남는 거잖아요. 그거는 얘하고 얘의 대칭 차집합인 거예요. 2하고 3이라는 것은. 근데 그놈의 여집합을 묻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1, 2, 3, 4, 5, 6이니까 그놈에서 1, 3을 뺀 나머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집합 개념으로 설명하기 훨씬 더 깔끔해요. 그러면 1, 3만 빼면은 2, 4, 5, 6이 남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게 답이에요. 기억의 답. 그럼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니은은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얘하고 대칭 차집합이 같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거 방금 했죠? 예,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그놈들의 여집합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의 내리면 되고, 그 다음 디귿은 A 연산 B가, 디귿은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게 깔끔하긴 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요. 이걸로. 바꿔도 돼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럼 대칭 차집합은 당연히 요거의 여집합일 거니까 전체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요걸로. 그리고 거기 보시면 A랑 뭐 당연히 뭐 대칭 차집합이니까 A, B 대칭 차집합이니까 그림 그리면 뭐 요것도 이제 다른 개념으로 해서 시험지 나오기도 하는데 요 부분이잖아요. 얘하고 요 놈을 합한 게 전체래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 요런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교집합이 전혀 없는. 예. 그래서 그냥 순서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공집합일 때 1, 2, 3, 4, 5, 6 가져오면 되고 1 가져왔을 때 2부터 6까지 가져오면 쭉 가서 1부터 6까지 가져오면 여기가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 보시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돼 있나요? 얘는 안 돼 있네요. 그죠? 그럼 들어가요. 공집합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만 놓고 보시면 어차피 순서상 개념이니까 한쪽만 놓고 보시면 1부터 6까지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냥 2의 6제곱계. 요게 이제 순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근데 공집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디귿이 답이 몇 번으로 돼 있죠? 아, 맞는 거죠? 맞아요. 시험 문제는 보통 공집합이 아닌 A, B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냥 2개 빼주시면 돼요. 얘하고 요기랑 예, 요 쌍 2개 있잖아요. 예, 64개에서 2개만 빼주시면 돼요. 예. 요게 이제 대칭 차집합인데 요 3개 아까 하다 말했죠? 예, 3개. 요거를 결합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묶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얘 그리고 얘하고 얘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3개 집합 그려주시고 얘는 애들이 배웠으니까 색칠을 하면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 요게 바로 요 놈이에요. 그죠? 네. 거기다가 요 C를 제가 색칠을 할게요. C를 색칠하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색칠하고 얘 색칠해서 겹치는 거 빼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빼주시면 그게 바로 3개의 대칭 차집합 부분이 돼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여기 하고 정 가운데. 예. 요게 3개의 대칭 차집합이에요. 저거 지울게요. 3개의 대칭 차집합에서 뭐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응용 겸 해가지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n을 생략할게요, 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출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A, B, C가 각각 주어지면 A, B, C에서 출발하면 되고, 예. 응용력만 키워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출발한다. 그럼 요 상태에서 만약에 요 색칠된 부분의 개수를 구하려면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줘요. 먼저. 그럼 A 교 B랑 B 교 C랑 C 교 A를 빼줘요. 그럼 이제 여기가 남잖아요. 예. 그럼 합집합에서는 요 부분이 한 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들어갔을 거니까 총 3번을 뺀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한 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쟤를 3번 더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연산이에요, 연산. 예. 공식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건 생략할게요. 이건 뭐 선생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요게 이제 대칭 차집합이고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선생님들 그 19번. 그거 잘 나오죠? 예. 근데 19번에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예. 다른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A교, B교, C의 값은 하고 물어봐요. 예. 그게 일반적인 시험 문제예요. 근데 여긴 최대값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전체가 주어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그냥 이 문제 애들한테 외우라고 시켜요. 예. 외워도 된다고 그냥 어차피. 그 연산은 이거예요. 예, 얘로 풀어야 돼요. 요 놈으로. 그래서 보시면 거기 다른 문제는 아마 최대값이 아니라 그냥 A교, B교, C의 값이라고 묻는 경우는 그 전체가 40개라고 돼 있잖아요. 전체가 안 나오고 합집합이 주어져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최대값이 아니라 그냥 값으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전체가 주어졌고 교집합의 최대값을 묻는 거니까 교집합 값이 변해요. 이거는 합집합 개수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일단 보시면 제가 n 생략하고 할게요. 얘가 A랑 B랑 더해서 교집합 2개를 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놈이 25개래요. 그 다음에 B 연산 C가 B랑 C랑 더하고 요거를 2개 빼는 거니까 얘가 20개고요. 그 다음 C 연산 A가 요렇게 되고 얘가 15개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게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요 합집합. 얘가 하나씩 있는 거 더하고 2개씩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3개씩 있는 거 더하고 이게 왜 포재의 원리라 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요거를 좌르르 더해서 2를 나누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타나요. 여기서. 맞죠? 그죠? 예. 이거 쫙 더해서 2 나누면 요 놈이고, 그 다음 이거 쫙 더해서 2 나누면 요 놈일 거고. 그죠? 예. 그럼 이거 쫙 더해서 2 나눈 게 바로 이 값인 거죠. 그죠? 30이죠. 그죠? 예, 30이네요. 그럼 얘 최대값인 거니까 지금 합집합 개수가 만약 합집합이 40개면 얘가 10개면 돼요. 그죠? 예. 근데 얘가 전체가 40개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합집합은 전체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는 이거 다 무시하고 푸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좀 어렵게 넘어가면 조건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요것만 넘기면 되죠. 그죠? 예. 이게 40개니까. 그럼 얘가 10개 이하인 거죠. 그래서 10개라고 하면 틀려요. 9개도 될 수 있고 8개도 될 수 있고 모르는 거니까. 그죠? 예,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칭 차집합.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문은 또 안 받아요. 예. 질문 그냥 저기 좀 부끄러우시면 1대1 채팅으로 하세요. 예. 그럼 제가 찾아갈게요. 시간 날 때. 그 다음 약수배수 서로소. 여기서는 약수배수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서로소. 예. 서로소예요, 서로소. 이 서로소 문제는 애들이 해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여기는. 서로소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좀 까다롭게 내는 것도 서로소를 좀 많이 내는 편이라. 약수와 배수는 하나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이게 n의 약수, 얘가 n의 배수. 이렇게 잡을게요. 저는 애들한테 설명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냥 포함관계만 설명을 해요. 어느 게 어느 거에 포함되니 이렇게. 그럼 얘가 2의 약수니까 1, 2일 거고요. 얘가 A 4니까 4의 약수일 거니까 1, 2, 4일 거고요. 그죠? 네. 그럼 요렇게 당연히 포함되겠죠. 얘는 2부터 보니까 2의 배수일 거고, 요건 4부터 시작하는 2의, 저희 4의 배수죠? 그럼 요렇게 포함되죠. 여기 안에 그냥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얘가 더 크잖아요. 여기 밑에 써 있는 숫자는 얘의 배수면 돼요. 그럼 배수면 더 큰 놈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는 얘가 더 크잖아요. 예. 그럼 여기 써 있는 숫자가 요 숫자의 약수면 더 커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는 하더라고요. 거기 21번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건 배수네요. 그죠? 그럼 4, 6. 4, 6. 똑같이 할게요. K. K. 이렇게. 근데 요 문제를 보시면 얘랑 얘랑 합해서 여기에 포함되려면 얘도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되고 얘도 여기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숫자를 보시면 얘가 이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이런 관계인 거죠. 그죠? 그럼 이 K라는 놈은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니까 이 K라는 놈이 6의 배수. 그러면 4와 6의 공배수인 거죠. 얘가. 그래서 만약 가장 작은 값을 묻는다 그러면 12의 배수일 거고 100 이하 중에 K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그러면 12의 배수 개수 세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럼 얘도 똑같아요. 배수집합 2번으로 이걸로 풀었어요, 제가? 뭐죠? 제가 뭐 잘못 적었어요? 어떤 거? 문제 21번 아닌가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얘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K가 요런 관계이면 되는 거죠. 요런 관계. 그죠? 예. 약수일 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4와 6의 공약수죠. 그죠? 예. 그냥 그거 적으면 돼요. 가장 큰 게 뭐 최대 공약수일 거고. 그죠? 예. 저는 약수배수 요거밖에 설명을 안 해요. 예. 나머지는 뭐 애들이 밑에 애들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반 애들은 뭐 그게 굳이 그렇게 필요 없어서.
자, 이거. 애들한테 이거 가르치실 때 상위권 애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거든요. 1과 3이 서로 소냐고 제가 물어봐요. 진짜로 애들 고민해요.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물어봐요. 신기하다니까 애들 이거. 그 1과 4가 서로 소냐고 또 물어보면 또 고개를 또 갸우뚱하면서 또 고민하죠. 애들이. 1은 모든 수하고 서로 소잖아요. 예, 서로 소의 정의가 어차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예, 1과 1도 서로 소인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잘 잡아주시고 개념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요. 얘를. 이게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 모의고사 아직 선별을 안 해놔서 문제를 아직 못 추렸어요. 이게 같이 나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좋은데 배수하고의 관계인데 의외로 애들이 저기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씩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2와 서로 소인 집합. 그럼 뭐 2의 배수를 싹 빼면 되죠? 그죠? 네. 4와 서로 소인 거. 그 상위권 애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얘기를 해요. 같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써주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게 다 같은 거죠, 이거? 싹 다? 그죠? 하나 더 보여줘요, 또. 얘하고, 얘하고. 그럼 또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얘도 같아요. 이게. 이게 원리예요. 제가 이제 서로서로 가르치는 원리인데, 서로소 집합에서는 하나만 보면 돼. 딱 하나만. 그 외엔 볼 필요 없고 하나만 딱 보면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소인수예요. 소인수. 그래서 소인수만 가지고 풀면 되는데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소인수가 똑같아요. 네, 2라는 소인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집합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예,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여기죠.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2와 서로 소인 집합이 있고 3과 서로 소인 집합이 있는데 그놈들의 교집합을 구했을 때 그럼 뭐하고 서로 소냐고 물어봐요. 그럼 대뜸 얘기하는 게 6이죠. 6도 맞아요. 예, 6도 맞아요. 그 또 있죠. 또 내보라면 또 고민해요. 이게 12, 18. 그죠? 이거 다 되죠. 그 제가 물어봐요.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얘는 전체에서 이거 가지고 표현을 해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거죠. 2의 배수를 뺀 거. 2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이에요. 얘는 전체에서 3의 배수를 뺀 나머지. 자, 얘는 전체에서 6의 배수를 뺀 거. 한 80%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의 배수 뺀 거. 예. 틀리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6의 배수인 줄 알아요, 이거를. 잘못된 표현이지만. 예. 시험 문제 간혹 나와요. 간혹. 예, 자주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얘는 전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2와 서로 소인 집합이니까 2의 배수를 뺀 거예요. 그럼 2의 배수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가 되겠죠. 예, 요게 바로 A예요. 그죠? 얘는 전체에서 3과 서로 소니까 당연히 3이 안 들어간 수를 빼야 되는 거니까 3이 들어간 수를 빼야 되니까 3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인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교집합이니까 2의 배수도 빼야 되는 거고 3의 배수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2의 배수가 있을 거고 3의 배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2의 배수를, 요 A라는 놈은 2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얘하고 얘의 교집합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2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요. 3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럼 교집합 보이시죠? 예. 교집합이 여기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이 6의 배수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전체에서 얘를 뺀 부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전체에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한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이게. 그럼 이 합한 부분이라는 것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해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게 바로 6의 배수인 거죠. 네. 이거 6의 배수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이것만 해도 애들 잘 풀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주면 애들한테 거기 아마 문제도 있을 텐데 얘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그죠? 네, 그럼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얘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이렇게 해도 똑같죠? 왜? 소인수가 2하고 3만 들어있으면 되니까 무조건. 그죠? 그럼 여기 A6이 들어있다. 그럼 막 써도 돼요. 2하고 3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아무리 해도 여기와 여기에 공통적으로, 공통인 건 아니고 여기와 여기 합했을 때 2하고 3이라는 소인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다 같은 거예요. 이거 싹 다 해보시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응용해서 많이 내니까 그게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내기도 해요. A12, 그 다음 뭐 교집합, 뭐 A8 이렇게 할까요? 예. 뭐 이거 개수 구하래요. 그 결론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소인수가 따져보면 2하고 3밖에 없거든요. 예. 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럼 이제 뭐 요 방법으로 풀면 되죠. 그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2의 배수, 3의 배수, 합집합 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거기 22번 보시면, 22번은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니은은 틀리죠. 그죠? 예. 왼쪽 거는 소인수가 3인데, 오른쪽 거는 소인수가 2하고 3인 거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우변 보시면, 소인수가 2하고 3이에요. 그리고 좌변을 보셔도 2하고 3이니까 같은 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애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23번을 보시면 넘겨서 그 K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쓰지만 여기 소인수가 2하고 3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원래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좋은 편이 뭐냐면 2의 K제곱, 3의 L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소인수가 2하고 3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외의 소인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얘가 0일 때 얘가 1부터 어디까지 가는, 얘가 1일 때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100 이하면은 여기 아마 9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뭐 2 하나일 때 3 하나, 3 둘 쭉 해가지고 뭐 3 3개까지 가능하네요. 그죠? 그 다음 2 2개일 때 3 하나, 3도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 2 3개일 때 또 세우면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세시면 돼요, 이거는. 그 23번도 뭐 기출문제긴 하고, 그 다음 24번을 보시면요, 요건 좀 약간 다른 개념이네, 그죠? 서로 소인 거 쓰는 거 약간 다른 개념이네. 좌변을 보시면 A5 교집합 A8이잖아요. 그럼 5보다 작은 서로 소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할 때 원래 집합할 때 이 조건제시법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의외로 애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애들이.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서로 소인데
m이 n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원소인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 이걸 애들이 잘 못 찾거든요. 이게 복소수로 잠깐 넘어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거 있었죠? 이렇게 옳은 것은 이걸 애들이 못 푸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원소의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서 그런데 애들이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해줘요. 애들이 요것만 많이 봐요. 이렇게.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Z를 가지고 원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Z의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원소예요?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2를 빼서 제곱한 게 실수변 원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 Z라는 놈은 3이 원소죠. 왜냐면 여기서 1 빼서 제곱하면 실수 맞으니까. 그죠? 그 다음 뭐 3 이걸로 해볼까요? 얘도 원소예요. 왜? 1 빼서 제곱하면 실수 맞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물어봐요. 이거 원소냐고 물어봐요. Z바도 원소니? 이 물어봐요. 또 고민을 하죠, 애들이. 그 부분. 근데 이게 왜 우리 복소수 성질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복소수 가르칠 때는 식이 아무리 단순하든 복잡하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하나의 복소수예요, 그냥. 예. Z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1 빼서 제곱을 할 거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는 복소수예요. 무조건. 근데 걔가 실수래요. 그죠? 예. 이게 실수인데 이게 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여기다 바 씌워도 어차피 똑같은 실수잖아요. 예. 값이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죠? 그럼 Z바가 원소냐고 또 물어봐요. 또 고민을 해요. 또 맞는지 틀린지.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원소라는 놈의 성질이 바로 얘인데 그게 어떤 성질이냐면 2를 빼서 제곱해서 실수 나오면 무조건 원소인 거예요. 그럼 Z바가 원소이려면 Z바에서 1 빼서 제곱한 게 실수가 나오냐고 묻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실수 맞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원소가 맞는 거죠. Z바에서 1 빼서 제곱해서 실수인 걸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그죠? 그럼 얘도 원소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원소의 개념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애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건 복소수 할 때 제가 해드릴 거고. 예. 그리고 됐죠? 그럼 거기 24번을 보시면 m이 원소예요? 근데 이 m은 m보다 작은 n과 서로소인 자연수인 거죠. 그죠? 네. 그럼 거기 A5 교집합 A8로 돼 있는데 A5라는 놈은 5보다 작은 5와 서로소인 거죠. 그죠? 그럼 5보다 작은 것 중에 5의 배수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차피 소인수가 5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1, 2, 3, 4인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A8은 8보다 작은 것 중에 8과 서로소인데 이 8의 소인수는 2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2의 배수를 뺀 거예요. 예, 1부터 7까지 중에 2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걔네들의 교집합을 구해보시면 2하고 3이죠. 그럼 1, 3밖에 안 나와요. 좌변은 집합 1,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변을 보시면 지금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를 보시면 4보다 작은 4와 서로소인 것, 즉 2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이미 1과 3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와 얘의 교집합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죠. 얘가 이 1과 3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K의 배수, 여기에 소인수가 뭐 속할 수도 있지만 K보다 작은 수 중에 소인수 뭐를 싹 다 뺐을 거예요. 그죠? 여기 속한 소인수를. 근데 3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에 3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 3이 포함되어 있는 순간, 소인수 3이 포함되어 있는 순간, 소인수예요? 예. 3이 포함되어 있는 순간 3이 빠지게 돼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2? 12보다 작은 얘 소인수가 2하고 3이잖아요. 그럼 2의 배수도 빠질 거고 3의 배수도 빠질 거니까 3이 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죠? 예. 3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K라는 숫자 안에는. 그죠? 예. 그러면 이 K라는 숫자에서 3의 배수를 몽창 다 빼버리면 돼요. 그냥. 예. 그럼 거기 보시면 K가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 K라는 숫자는 3보다 어때야 되죠? 네, 커야 되죠. 그죠? 얘보다 작은 숫자를 쓸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K라는 놈이 3보다 크고 20 이하인 수들 중에 3의 배수는 빼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근데 T계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네. 그죠? 네. 앞에서 했던 서로서는 뭐 K계열이건 걔네들도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거기 이제 넘겨보시면 25번. 얘도 의외로 또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A가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 다음 B가 15와 서로소래요. 그럼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빠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에 보시면 X라는 집합이 A에 속하고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 다음 나 조건은 X라는 집합이 B와 공집합이 없대요. 그죠? 서로소 관계인 거죠. 그 다음 다에 보시면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20과 서로소래요.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가 있고 B집합을 먼저 표현해 볼게요. B가 15와 서로소니까 3의 배수가 있을 거고요. 그냥 쓸게요. 예, 3의 배수. 그 다음에 5의 배수. 얘네를 뺀 나머지 부분이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가 B예요. 그죠? 예. 얘랑 교집합이 없대요. X라는 놈이. 그럼 X는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죠? 예,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다집합을 보시면 X의 모든 원소는 또 20과 서로소래요. 그죠? 그럼 2의 배수, 소인수를 보시면 2하고 5니까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뺀 나머지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럼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2의 배수를 하나 더 그려 넣으면 일단 X라는 집합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얘하고 얘도 빠져야 돼요. 집합 X에서. 그죠? 예. 얘하고 얘로 이루어진 집합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20과 서로소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얘하고 얘도 속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X라는 집합이 여기다 그려드릴까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거. 그럼 쟤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총 3의 배수 개수가 100 이하니까 33개고요. 여기에 속하는 원소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33개 중에 얘를 빼요. 15의 배수를. 예. 그럼 6개죠? 이거 15의 배수요. 그 다음 여기를 또 빼요. 6의 배수.
그럼 16개죠. 예. 거기다가 요놈. 저놈을 너무 많이 뺐죠. 그죠? 예. 저거를 그냥 여기다 빼주면 되겠네. 그죠? 합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 합집합을 빼면 되는 거니까 합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요거와 요거의 공배수 30의 배수. 이게 3개죠? 예. 그러면 몇 개죠? 19개. 14개죠? 예. 여기로 이루어지는 원소가 1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 개수를 묻는 거니까 2에 14승계. 그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거 뭐 학교 기출 문제라 이것도. 자, 크다. 어제 몇 시간 했어요? 1시간 반? 비슷할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없이 갈까요? 그죠? 그게 나왔죠? 쉬어요? 그냥 가? 그냥 가. 자, 다음 멱집합.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멱집합. 멱집합도 그렇고, 얘도 뭐 교과과정은 아니긴 한데, 파워셋이라고 해요. 파워셋. 흰멱자를 쓰긴 쓰는데, 멱집합이 있고 멱급수라는 게 있어요, 또. 수원에 보면. 근데 지금 교과정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멱급수가? 그 멱집합하고 멱급수에서 이 멱자가 뭐냐면,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듭제곱을 가지고 멱이라고 부르는데, 이 멱집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자에 그냥 P자를 따서 이렇게 써요. 이 멱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원소가 X라는 집합을 쓰는데 이 X라는 놈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져요. 그냥 그게 멱집합이에요. 네, 정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정의를 내기 때문에. 네, 이 정의만 내주고 그냥 시험 문제 내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성질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저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랑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원소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있는데 얘 부분 집합을 구해보시면 공집합, 그 다음 집합 1, 그 다음 집합 2, 그 다음 집합 1, 2잖아요. 얘네를 원소로 갖는 거. 예, 그것을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왜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냐면 요 원소의 개수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멱집합을 다른 이름으로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A의 멱집합, 이것도 A의 멱집합. 예. 이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A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가 바로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써요. 이게 성질 중에 하나. 64. 이게 예전에 났는데 그냥 쓰고 지울게요. 이거의 정의가 주어지고요.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가 64개인 집합이 존재하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그럼 뭐 이거죠, 그냥. 얘 부분 집합이 64개이려면 원소의 개수는, 그죠? 64개라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분 집합 개수. 그죠? 예. 그럼 요게 2의 6제곱개니까 얘가 6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 멱집합이라는 것은 A의 부분집합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부분집합 개수가 6이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절대로. 그죠? 예,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집합인 거죠. 그죠? 예. 보기 중에 하나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는 애들한테 하나만 외우라고 해요. 나머지는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공집합이 원소가 되고 자기 자신도 원소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니까 아이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걔의 멱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의 멱집합이 있는데 이거를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요. 그래서 그거의 멱집합을 구해요. 그래서 이게 얘네 합한 거랑 같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 애들이 이제 안 배우면 조금 헷갈려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 미리 설명을 다 해주신 게 낫고. 그 다음에 교집합. 예전 뭐 대학별고사 이렇게 문제 제가 봤더니 증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의 증명도 안 해줘요. 이거는 그냥. 애들 중에 이렇게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애들도 있어요. 이 공집합이죠, 이건? 그죠? 예, 맞죠? 근데 얘 멱집합 구해보면은 2의 제곱계, 얘 2의 제곱계, 4개, 4개예요. 그죠? 합하면 겹치는 게 생기죠? 겹치는 게 하나 딱 생겨요. 공집합 하나. 그죠? 그럼 7개 되는 거죠? 이거? 얘의 원소가 7개가 돼요. 이해하시죠? 얘는 이거 합하면 4개죠? 그죠? 그럼 2의 4승계. 개수가 벌써 틀리죠? 그죠? 예,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얘는 일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교집합이 있게 하나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소 관계면 공집합일 거니까. 그죠? 그건 뭐 잡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경우. 그럼 얘가 어차피 뭐 집합 2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얘 부분집합 구했을 때 교집합을 구하면 공집합하고 얘밖에 안 생기죠. 그죠? 얘 부분집합 구해도 공집합하고 얘밖에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얘는 맞아요. 이해하시죠?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멱집합은 요 정도만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 거기 26번이 뭐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옳지 않은 건 5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세 개만 더 하면 되네요. 제가 모의고사를 싹 모아가서 풀었는데 집합만 2012까지 모아놓은 게 올해 거서부터 2012까지 모아놓은 게 한 60문제, 70문제 되는 것 같아요. 4점짜리만 모아놓은 게. 근데 명제는 한 20문제? 절대부동식은 한 4문제?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집합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자체가. 이게 얼마 전에는 수능에도 나왔었잖아요. 문과 수능 범위이기도 하고. 그 수능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시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위상 나오죠, 위상.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림피아드 지름길인가?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 내용이. 저는 그 27번은 그냥 외우라고 시켜요. 변형되지도 않고 딱 이거밖에 안 나와요. 원소 3개에 그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 5개가 있는 집합. 산이권 애들은 그냥 외워요. 외우기 싫은데 자꾸 외워진대, 답이. 그래서 보지도 않고 답을 체크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밑에 문제는 살짝 바꾼 거긴 해요. 얘도 학교 기출이에요. 28번도. 그러니까 애들이 3번으로 다 찍었다 다 틀렸어요. 이게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원소 5개인 거고 밑에 거는 6개인 건데 별 차이는 없어요. 이게. 근데 보면은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얘도. 이거 중괄호 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쓸게요, 선생님들. 예.
이렇게 돼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얘하고 얘는 무조건 원소래요. 지금 5개부터 할게요. 예.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되죠? 3개만 더 뽑으면 돼요. 그죠? 그럼 5개가 될 거니까. 근데 그 3개를 6개 뽑을 때도 똑같아요. 얘를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삼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뽑을게요. 여기서 2개를 뽑아요. 3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2개를 더 뽑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뽑았다 칠게요. 그 문제에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합집합도 그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죠? 그럼 얘와 얘 교집합 어떤 걸 해도 이 공집합이 나오죠. 그죠? 예, 있어요. 합하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게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항상 성립해요. 그죠? 예, 항상 성립하는 집합이고. 그럼 지금 제가 얘를 뽑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뽑아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뽑았다. 그럼 요걸 뽑으면 되죠. 그죠? 자, 제가 여기서 2개 뽑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개 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방식인데, 자, x, y와 y, z를 뽑았다 치면 합한 거는 무조건 있어요. 그럼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y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얘도 3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총 6개.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5개짜리 만드는 거. 그 다음이 6개짜리. 6개짜리는 얘랑 방법이 똑같은데요. 만약에 이 3개를 다 뽑잖아요. 그럼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싹 다. 어떤 걸 뽑아도 합집합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원소가 총 8개가 되는 거죠. 그죠?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원리로 또 2개를 뽑아요. 2개를. 자, 여기서 2개를 뽑았다 치면 얘하고 얘를 뽑을게요. 그럼 우리가 이 빨간색을 제외하고 얘하고 얘 중에 총 4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2개 이미 뽑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개가 들어있다. 그럼 이 3개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이 3개가 다 있는 순간 얘도 또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빵개도 안 되고 1개 뽑아도 성립이 안 되고 3개 뽑아도 성립이 안 되니까 얘를 2개 뽑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2개만 뽑을게요. 얘 2개를 뽑았다 치면 얘를 합한 거. 이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하나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는 얘를 뺀 얘와 얘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 교집합하면 어차피 y잖아요. y가 있어요, 여기. 네, 괜찮아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교집합이 x니까 x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뽑든가 이렇게 뽑든가. 그죠? 네. 제가 얘 2개 뽑았잖아요. y와 z를 뽑아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얘를 뺀 나머지 yz를 뺀 나머지 있잖아요. 얘 중에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만 뽑아줘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얘도 6개가 나와요. xy, yz, zx. 예, 해서 2가지씩 해가지고 답은 똑같네요. 그죠? 예. 그럼 답 6이라고 외워도 맞겠네요. 그죠? 자,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네요. 가우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우스. 자, 거기 보시면 이게 아마 수능 실험평가인가 거기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근데 그 29번 보시면
가우스 성질은 안 할게. 나중에 함수할 때 할게요, 선생님들. x가 원소인데 x가 이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얘는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자 이럴 때 A3 기억 보시면 A3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n이 3인 거잖아요. 예. 3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가우스를 보시면 얘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뭐 쭉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잡을게요. 이거 말고 이거 무시하고 그냥 잡을게요. 1단위로 끊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잡을 때 그러면 가우스 x가 0이죠. 그죠? 예. 그럼 요 범위에서 얘가 0인 거니까 x는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가우스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범위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얘가 1.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x는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몇 개 해보면 규칙 나와요. 이게 따라서 저 A3이라는 놈은 쭉 가요. 쭉 가서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3분의 4, 3분의 7 규칙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맞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이 짓을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봐요. 이거를. 물론 뭐 이렇게 풀어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 그려도 돼요. x 가우스 x 그래프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수 파트라 제가 그래프 웬만하면 안 그리는데 뭐 선생님들 중에 써먹으실 분들은 써먹으셔도 되고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그죠? 일로 쭉, 일로 쭉. 이렇게. 그럼 요 범위에서만 그리시면 돼요. 요 범위만 그려가지고 n분의 1이니까 a3이라는 것은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이렇게 거요. 교점 나와요, 바로. 근데 그 교점을 보시면 하나만 구하시고 어차피 간격이 1차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구할 수 있어요. 1차이로. 저도 이거 중학교 애들한테는 설명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갑자기 떠오른 거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 방법 말고 저는 애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줘요. 응용력 좀 키우려고. 요 가우스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뭐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정리로도 많이 쓰여요. 가우스 같은 경우 특히나 x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우스 x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가 가우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 신성고에서 냈던 아주 더러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충 적을게요. 그냥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요? 범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x값 구하시. 그냥 이렇게 푼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객관식이면 찍기라도 할 텐데 제 기억으로 아마 서술형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본 학교는 신성고밖에 없었어요. 이성질을 이용한 학교가. 요렇게 되죠. 그죠?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가우스의 정의니까 요게 가우스 x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가우스 x고 얘가 1차이 날 거잖아요. 정수니까. 얘하고 얘는 정수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늘상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가우스 x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가우스 x로 바라보시면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요렇게 보면 이렇게. 그죠? 요렇게 보면 요거 넘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도 보시면 요거 넘기고 그냥 이거 지우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 있잖아요. 저기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x 대신에 요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저기다가. 예.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맞죠? x 대신에 요거 넣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우스 얘가 이거래요. 그럼 요놈 대신에 이거를 넣어버리면 연립 부등식으로 바뀌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 x범위 이거 x범위고 해서 교집합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걸 의도해서 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풀 수밖에 없는 형태였어요. 예. 뭐 범위도 없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많이 쓰여요. 샌드위치 정리로 많이 쓰이니까.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죠. 보면 이게 돼요. 선생님들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이거 fx를 잡을게요. 이렇게 돼. 보이시죠? 여기가 x예요? 여기 가우스 x예요? 얘와 얘의 차가 바로 저거예요. 이해하시죠? x와 가우스 x의 차잖아요. 이 A3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3분의 1인 거잖아요. x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어떤 수직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x라는 놈이 여기 있다 치면 가우스 x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 얘가 가우스 x 플러스 1이겠죠? 뭐 2면 3일 거고 3이면 4일 거고 그죠? 얘와 얘의 요 간격 차가 바로 3분의 1인 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뭐 수직선상에서 보면 쭉 가요. 0, 1, 2 이렇게 갈게요. 요가 3분의 1인 점, 3분의 1인 점, 3분의 1인 점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요게 3분의 1 요거고 요게 3분의 1 가면 요걸 거고 그죠? 요게 3분의 1이면 요거일 거고 여기죠? 그죠? 그럼 A4도 구할 수 있죠? 4분의 1, 4분의 5, 4분의 9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간격이 4분의 1인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간격이 2분의 1인 점이죠, 이건. 그죠? 예, 정수인 점에서 간격이 2분의 1인 점이에요. 얘는 정수에서 간격이 4분의 1인 점이고. 그럼 2분의 1인 점을 다 모은 거랑 4분의 1인 점을 다 모은 게 교집합이 있냐고 묻는 거죠. 예, 없죠, 이거. 존재하지 않죠. 이해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문제 풀 때도. 그럼 거기에 기억 보시면 뭐 맞고요. 니은은 그냥 지금 설명드린 거 끊으면 돼요. 마오서부터 오까지만 끊어서 바라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같지 않으면 당연히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네, 같을 수가 없으니까. 떨어진 간격이 정수에서 떨어진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0번. 30번하고 31번은 똑같은 풀이에요. 풀이 자체가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일반식으로 좀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많이 내요. 이렇게 돼가지고 fx가 0일 때 뭐 이렇게 그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니까 이렇게 냈을 때 요거 넘길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가우스의 성질 중에 하나 정수죠. 그러면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얘가 정수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정수가 되는 거 가지고 풀면 끝나요, 그냥. 자, 거기 보시면 그냥 x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nx가 정수인 걸 알아냈으니까 여기다 n을 곱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얘가 정수잖아요. 정수 다 찾아내면 돼요, 그냥. 0, 1, 2, 쭉 가서 n까지.
그죠? 집합에서 나오는 가우스는 여기까지 그 프린트에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거 벗어나서 안 내요. 예, 안 내니까 그것만 설명해 줘서 그것만 계속 반복 학습시키셔도 돼요. 자, 이렇게 돼요. 그 나중에 만약에 이거 수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학생처럼 제가 보강도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 때릴 수도 있지만 보강은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 왜냐면 이거 하는 목적이 선생님들이 솔직히 저는 제가 편하려고 해요. 왜냐면 배우고 올라와야 제가 편하거든요. 그 부분을. 예. 이거 이해시키는데 애들 이것도 가르쳐주고 또 관리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써먹고 그거를 애들이 인지만 하고 올라오면 훨씬 더 편하니까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선생님들은 뭐 어떤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대표원장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워크북을 만들 거예요, 아마. 수원하고 수트 쪽도. 선생님들이 그 애들 문제풀이나 이런 거 숙달을 좀 시켜야 된다고 해서 아마 워크북 쪽을 만드실 것 같아요. 고등상하는 제가 좀 고민이 되긴 돼요. 워크북이 필요한가? 그래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워크북은 아마 교과서 쪽이 될 것 같아요. 된다 치면. 숙달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시킬 것 같고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수원은 뭐 연산이나 로그 연산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워크북을 좀 만들 것 같고. 제가 상하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오래 했죠. 그죠? 예. 제가 여기 아직도 기억나. 2007년 7월 10일에 들어왔어요. 딱 기억나요. 아직도. 7월 10일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고등부가 없었어요. 우리 학원에. 그래서 다음에 만드는데 저를 제 위에 있는 선임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대. 고등부 하기 싫다고. 고등부를 만들어서 시간표 다 짜놨는데. 저 고등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까지. 들어가 보래. 내가 뭘 하지?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만 한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인강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깨지면서 이게 는 거예요. 깨지고 해가지고. 그 뭐 대표원장님이 스터디를 해줬죠. 스터디를 해주긴. 지금처럼 해주긴 했어요. 지금 많이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그때부터 필기한 게 저한테 다 있어요. 아직까지. 그 수원 뭐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써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수업 교환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도움드리는 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오래됐으니까 수학 상하를 이렇게 오래 가르쳐 봤으니까 저는 주로 S기열 상위권을 들어가잖아요. 상위권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면 안 돼. 이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이 상위권 애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이 기발한 애들이 많아요.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머리가 특이해요. 구조가. 예. 어때는 찍어서 그냥 맞춰요. 눈으로 이래 보고서. 그럼 이제 때리긴 때리는데 풀이가 엉망이에요. 정말로. 그런데도 맞춰. 걔가 신성고 1등급이에요. 한 몇 년 되죠, 꽤? 수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4등급, 5등급 막 이래요. 예. 논술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걸 되돌아보면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예시를 잡으셔도 되고 이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배우는 애들이나 한 2번 정도 배우는 애들. 그 정도까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예. 개념에 맞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에 따른 예시를 이렇게 가져와서 푸는 거.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S계열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 애들이잖아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웬만한 애들이 문제를 다 풀어요. 답을 다 외워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걸 다 찾아내요. 기발한 것도 찾아내고 여기저기서 막 찾아내긴 해요. 그래서 문제를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쭉 풀어요. 풀고 나서 거기에 딸린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줘요.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상위권은 이게 더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게 맞을 것 같고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숙달이 되거나 더블 계열이나 위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게 더 맞아요. S계열을 제가
지금은 수학 상하 개념 설명을 안 해요. 더블 계열도 그렇고 귀찮은 게 아니라 지루해요. 애들이.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아는 것도 나오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예, 대다수 다 아니까 지루해요. 상위권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것만 해줘야 돼. 필요한 것만. 그럼 이제 걔 중에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애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근데 한 놈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걔를 위해서 이걸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 다른 애들이 지루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돌려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 애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웬만한 개념은 그냥 애들이 그냥 알아서 공부한 거고, 수학 상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학원 수업은 제가 이제 수원 위주로 하니까, 수원 수업을 위주로 하고 수학 상하는 그걸로 하니까 애들은 공부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고,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영상 이제 제가 보신 선생님도 알겠지만 1시간 반짜리가 있잖아요. 지금 중2 W 애들 이거 시켜요. 필기를. 정말 지랄지랄해요. 영상 1시간밖에 안 돼. 그랬더니 선생님 필기하면 3시간 걸려요. 그 3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필기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더. 학원 수업은 학원 수업대로 하고 외적으로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개념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되는 반인지 아니면 문제풀이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반인 건지. 근데 문제풀이 한다고 예전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게 지금 다니시니까 A라는 강사분이 계셨는데 문제풀이 위주예요. 개념 설명이 없대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문제만 푸냐고. 근데 왜 문제만 풀어주지? 그래서 엄마가 그 학원을 왜 다니냐고 그러게. 애가 개념이 좀 없긴 없었는데 이 선생님은 그냥 문제만 가져와서 문제만 풀리는 거예요. 그것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용 정리가 없고. 그다음에 그것도 항의가 들어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어떤 반은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선별할 건지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추가해서 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배된 입장으로는 개념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여기에 예시를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험제 다 나오는 거고 어렵지 않다고. 그죠? 대표원장님 제가 수업을 듣잖아요. 대표원장님은 예시가 어려워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전에 썼던 방법이에요. 대표원장님이 옛날엔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만큼 설명을 다 해줘요. 정말 심화까지 다 해줘. 저는 이거 다 안 써먹어요. 예전에 한 번 써먹었다가 12명 반이었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 3명 남더라고. 너무 어렵대. 안양 외고반이어서 그때. 다 써먹었더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시를 바꿔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나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시예요. 예시만 바꾸시면 돼요. 충분해요. 근데 내용은 다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해봐야 느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꾸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넘기면 돼요. 0,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그죠? 일반화 다 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요거 n 플러스 1개고요, 원소. 그죠? 그리고 시험제 따라서는 얘 합도 구할 수 있어요. 수열까지 배웠으면. 예. 합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사실상 합도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안 배운 애들이, 수열 안 배운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가우스 푼 것처럼 해줘요. 야, 이거 더 해봐. 이거 더 해봐. 이게 해줘요. 예. 그럼 그게 훨씬 더 빠르니까 애들이 이해가. 예.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거기 30번 보면은 이거죠. 이 n 대신에 4k가 들어온 거죠. 그죠? 예, 요게 4k요. 이게 4k, 여기가 4k. 예, 이렇게. 그럼 여기가 4k가 되는 거고, 여기에 4k, 여기도 4k, 여기가 1. 이건 맞죠? 그죠? 예.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만 해볼까요? A4? A4만 놓고 보시면 K가 4일 때니까요. 요거 0,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에서 16분의 15, 16분의 16까지 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걔네들 교집합. 근데 해보시면 아마 교집합이 0,
1, 뭐 때에 따라서 2분의 1 뭐 이런 거밖에 안 나타날 거예요 아마. 예. 그거 구해보시면 되고 1, 2, 3, 4 그냥 그대로 구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번 얘도 똑같아요. 푸는 방식이 똑같은 건데 G 이거죠? 이게 0 근데 거기다 X 대신 NA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똑같아요. 얘랑 얘랑. 요게 정수. 근데 범위 보시면 A의 범위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럼 얘를 제곱해도 어차피 0부터 1까지고요. n제곱을 곱하셔도 0부터 n제곱까지. 그죠? 얘 정수인 거 찾는 거예요. 그럼 0, 1, 2 해서 n제곱까지. 원소가 a죠. 그죠? 네, a예요, a. 그럼 요거 n제곱 넘길게요. 그럼 a제곱은 n제곱분의 0,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2 쭉 가서 n제곱분의 n제곱까지 간 거예요. 요게. 뭐 얘는 어차피 0일 거고. 그죠? 얘는 1일 거고. 여기다가 a가 뭐라 그랬냐면요. 양수인가요? 그런 말 없죠. 0부터 1까지네. 그죠? 그럼 a 그냥 구하시면 돼요. 루트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A의 원소인 거죠. 그죠? 네. 그럼 거기에 A1은 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돼요. A2는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네. 이거 개수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 몇 개죠? N 플러스 1개죠? 그죠? 네. 그럼 FA1은 아니죠. 교회 함수가 또 있네요. 부분집합 개수네. 그죠? 얘가 몇 개죠? 2개죠. 그럼 진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계 빼기 1.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 이거 일반화 시켜도 돼요. F, A, N. 이렇게 할까요? 얘의 원소가 N 플러스 1개잖아요. 그 진부분집합 개수니까 2에 n 플러스 1제곱계 빼기 1개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1, 2, 3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나요? F? 아니네. 3. 이게 아니네요. 그죠? 일반화가 안 되네. 얘가 n 플러스 1개.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죠?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제곱계네요. 왜냐면 여기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3이면은 n이 3일 때는 10개가 되네요. 이게 항이. 이게 9니까.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32번 얘도 뭐 일반화 시켜서 풀긴 푸는데 얘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일반화 시키면 B분의 A가 0 이상 1 미만 AB가 자연수 B죠? 그럼 양변에 B를 곱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 개수가 A가 뭐라 그랬냐면 원소인데 A가 아무것도 자연수네요. 그죠? 그럼 1, 2, 3 해서 B-1까지인데 B와 서로 소여야 돼요. 이해가죠? 근데 나머지 뭐 1번, 2번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3번도 어렵지 않고. 근데 문제는 요거 잠깐 보실래요? A4? 4. 그러면 얘가 4거든요.
그러면 이게 1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 애들은 대다수 이게 3개라고 적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안 돼요. 서로소니까요. 그죠? 예. 서로소, 이거보다 작은 서로소 해야 되니까 요거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네요, 드디어. 네. 원래는 그 33번부터가 제가 특정 조건이라고 적어놨는데 원래 점화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걔를 점화형 조건을 가진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점화형이 뭐 점화식 이런 것처럼 항들 간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걸 점화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소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집합을 찾아내는 건데 애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장난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예. 여기는 말장난이 좀 심한 집합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여기는. 보시면 33번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네. 자, 얘를 만족하는, 요걸 0으로 만드는 모든 집합 X를 A라고 하고요. 요걸 만족하는 모든 집합 X를 B집합이라고 할게요.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합해요. 그게 바로 이거의 해예요. 근데 걔가 모든 실수래요. 사실상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해가 모든 실수니까 이거의 원소와 이거의 해를 갖다 합했을 땐 전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토대로 해석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내요. A가 유한이면 유한집합이래요. B는 유한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유한과 유한을 합한 거니까 무한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럼 A가 유한이면 B는 무한이냐고 물어봐요. 이건 당연히 맞죠? 그죠? 예. 유한과 합해서 무한이 나오려면 무한밖에 없어요. 그죠? 나 이거 좀 틀어줘. 일부러 껐은 거야? 나 땀나. 이거 무한이면요. B는 유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무한일 때 얘가 무한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확정을 져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유한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확정을 져버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게 애들한테도 얘기했을 때 애들이 이거 헷갈려더라고요. 얘가 무한일 때 얘를 유한이라 그러면 틀려요.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럼 얘가 무한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무한이란 뜻이 아닌 거죠. 그죠? 얘가 무한일 때 얘를 유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 지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본인데 34번을 보시면 자, x가 원소이면 2분의 1 x가 원소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푸는데 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원소래요.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 요거 2분의 1 한 것도 원소니까 1이 원소고 또 2분의 1이 원소고 4분의 1이 원소고 8분의 1이 원소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먼저. 그럼 2가 원소면 4분의 1은 원소이다가 맞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맞죠? 그죠? 예, 맞아요, 이거. 그러면 4분의 1이 원소면 2가 원소냐고 또 물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출발했는지, 여기서 출발했는지, 얘도 이게 나오게 하고, 얘도 이게 나오게 하고, 얘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보다 더 큰 놈도 있을 거고, 그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원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원소일 때 얘가 원소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죠. 모르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3. 그럼 2분의 3, 4분의 3, 8분의 3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내죠. 2가 원소면 3은 원소가 아니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죠? 또 몰라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 만족하는 집합이고 만족하는 집합이에요? 그럼 이거 섞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섞어도 만족해요, 저거.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섞어도 돼요, 이 두 개를. 알겠죠? 섞어도 만족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2가 원소일 때는 3이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확정을 짓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이 말은. 알겠죠? 모른다고 해야 원래 정확한 표현인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거 다룰 때 이런 무한집합이 나올 때 특이한 게 시험지 나오잖아요. 예.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정수예요. 정수, 자연수 이런 특이한 것들. 그리고 또 유한집합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대다수 해보면 다 무한이잖아요. 예. 근데 유한이 나오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예. 보시면 자, 일반식으로 해볼게요. x가 원소예요? 그럼 2분의 1 x도 원소죠? 그럼 얘를 또 2분의 1한 4분의 1 x도 원소죠? 그죠? 이렇게 가요. 근데 얘가 유한집합이 될 때가 있다고요. 저놈이. 그죠? 이걸 딱 끌어야 돼요. 그죠? 예. 뭐 보시면 알겠지만 0일 수밖에 없죠. 다른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 무한이 될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유한집합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이한 관련된 문제가 시험지에 나와요. 그죠? 예, 걔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34번에 2번에 보시면 A가 유한집합이면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한집합은. 그죠? 예. 그럼 다른 원소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거기 4번하고 5번 있잖아요. 그거 3번 해보실래요? A가 무한집합이면 0은 원소가 아니래요. 맞아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네가 섞이듯이 얘하고 얘가 섞여도 돼요. 0이 이 안에 들어가도 돼요. 만족하는 것끼리는 섞어도 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0은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그죠? 네. 거기에 4번, 5번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원소가 있잖아요. 얘네를 더한 거하고 곱한 것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자, 35번 볼게요. 두 문제만 하면 되죠. 35번에 x가 원소면 x분의 1이 원소래요. 그럼 x분의 1을 다시 넣으면 또 다시 x가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원소가 한 개래요. 거기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즉,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x는 뿔마 1이죠. 그죠? 예,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집합 A는 두 개냐고 묻는 거니까 맞죠. 2하고 마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원소가 두 개. 일반적인 원소를 집어넣어 볼게요. 선생님들. 2를 넣잖아요. 그럼 2분의 1이 원소예요. 그럼 2분의 1 넣으면 다시 2가 나올 거고 이게 세트예요.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이 있대요. 그럼 거기에 원소 1을 반드시 갖는데요. 맞나요? 틀리죠? 원소 1을 안 가져도 가질 수 있잖아요. 두 개가. 그죠? 예. 그 다음에 디귿에 세 개. 될까요? 안 될까요? 세 개. 그죠? 이거 섞으면 되잖아요. 제가 만족하는 것끼리는 섞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4개도 돼요. 아, 이거 섞으면 되죠. 6개도 되고. 그죠? 섞으면 되니까. 그죠? 예. 근데 3개는 요 1하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섞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죠? 예. 근데 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되게 틀린 거고. 그죠? 예. 그 다음 36번은 그냥 넣어보시면 돼요. 예, 3 넣어보고 원소 쭉 찾으시면 돼요. 그냥. 그럼 아마 돌고 돌 거예요. 아마 주기가 나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럼 기억 풀 수 있고 니은 풀 수 있고. 그죠? 예. 근데 이제 디귿이 문제죠. 정수만을 원소로 갖는데요. 정수만을. 근데 거기 3 넣어보시면 아마 제 기억은 3, 그 다음 1, 4, 5분의 2 이걸 거예요. 그죠? 3 넣어보면, 그지? 예, 맞아요. 그럼 기억, 맞죠? 니은, 틀렸죠? 그죠? 예, 유한계니까. 그 다음 디귿, 정수만을 원소로 가져야 돼요. 이런 거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게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그랬을 때, 자, 여기 이제 원래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100% 다 되진 않아요, 선생님들. 이게. 이거일 때, 이걸 원소로 반드시 갖잖아요. 그럼 얘도 정수인 상태고, 얘도 정수인 상태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유한계인 거 알아내시죠? 3일 때 유한계를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도 유한계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경우는 대다수 얘하고 얘랑 그냥 같다고 놔버리면 돼요. 이거 잠깐 보실래요, 이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하고 얘랑 같다고 놔보세요. 그럼 x가 0 나와버려요. 그죠? 예, 그 유한계 가져요. 100%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한 90%는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지웠네요. x가 원소이면 x분의 1이 원소이다 그거 있었잖아요.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정수 문제는. 그럼 여기 x제곱이 1 나와요. 그럼 x는 뿔마 1. 그 안에 거의 나타나요. 정수 갖는 문제는. 네. 여기도 얘하고 얘랑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k랑 어차피 발레 찾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같다고 놓든가 얘가 정수 상태니까 얘가 뿔마 1일 때를 따지시면 돼요. 분모가. 그럼 얘가 어차피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든가 아니면 이 분모를 뿔마 1로 놓고 풀든가. 그 안에 거의 다 걸려요. 문제 풀다 보면. 얘도 이렇게 놓고 푸시면 K값 나와요. 정수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정수로만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이 값이 지금 현재로는 정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만 정수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정수 상태라 했으니까 그럼 얘랑 같은 게 있나라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게 정수 값이 나올 거니까. 예. 존재하니까 맞는 거고. 됐죠? 명제는 제가 또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명제하고 뭐 이쪽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쪽은. 집합이 조금 많이 어렵고,
근데 원래 함수 쪽도 제일 어렵긴 한데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들. 시험 내신에서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집합한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함수 파트는. 그러니까 함수는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됐죠? 질문은 안 받고 따로 질문하시면 돼요. 1대1 채팅부. 자,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들. 예.